음악 좀 듣다 보면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음악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된 2021년 쏟아지는 뉴스와 서비스의 바다에서 손쉽게 음악을 듣다 보니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음악이 밥 먹여줄 수 있겠는데?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가 만나 든든하고 영양 가득하면서 절대 어렵지 않은 음악 상식과 정보 이야기를 차려드립니다. 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 로제입니다. 네, 네. 스님 잘 지내셨죠? 로제님 잘 지내셨죠? 네, 저번에 안부를 묻는 게 너무 식상했던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음.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떡해요? 쉽지가 않네요. 뭐야? 허무하게 또 시작하는 음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도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주제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 음악시장. 과연 지난해 음악산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계 음악시장 속 한국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2020년 IFPI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뮤직 리포트를 통해 2020년의 음악 그리고 오늘날의 음악을 알아봅니다. 2020년 국제음반산업지표가 공개됐습니다. IFPI라고 Yes.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데이터인데요.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ifpi.org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생 영어예요. 근데 스님한테 제가 이거를 보내줬더니 이거 보세요 했더니 영어네요. 이렇게 생 영어네? 영어입니다. 네, 하지만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으니까 번역기도 네네. 쓸 수 있다는 점. 그럼요. 사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 번역기를 가끔 사용하는데요. 네. 그 번역기가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가수 이름인데 해석을 해버린다거나 예를 들면 뭐 위켄드라는 가수가 있죠. 이 위켄드라는 가수의 뭐 어떤 앨범인데 뭐 주말에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지. 네, 아무튼 국제 음반 산업 지표가 나왔는데 그럼 IFPI가 어떤 단체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IFPI는 전 세계 음반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런던을 본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사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브뤼셀, 홍콩, 마이애미, 모스크바에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주 활동 내용은 음악의 가치를 홍보하고 음악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며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알리는 등 그 외 통계, 뉴스 제공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 그리고 그렇죠. 리포트를 매년 공개를 한다.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는 좀 유명한 단체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왔던 데이터는 야 BTS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 진짜 압도적이구나 라는 거였는데 이거 말고도 어떤 주목할 데이터가 있었나요? 오늘 음밥에서 소개할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음악 소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음악 시장, 네. 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방금 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BTS, 그리고 대한민국이 음악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BTS의 인기가 얼마나 수치상으로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음악 소비 시장 전체를 일단 보자면 2015년 이후로 이제 음악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음반 산업이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15년 이후로 계속 음악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음악 산업 자체는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증가했어요. 네, 오히려 또 7.4%나 네. 증가를 했죠.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커진 것과 실제로 음악가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그리고 음반 산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쵸.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18.5% 증가했고 피지컬적인 산업은 마이너스 4.7%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온라인 음악 산업 시장은 커졌는데 오프라인 음악 산업 시장은 전반적으로 죽었고
퍼포먼스, 그러니까 공연도 마이너스 10.1%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쵸. 산업이죠. 유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CD나 LP를 구매하지 않죠. 대부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듣는데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멜론지니, 벅스플로우 이런 회사들이고 스포티파이도 들어왔죠. 네. 국제적으로는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음악 소비자들이 62%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구독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인원이 46%, 그리고 광고성 서비스를 활용하는 인원이 16%로 나왔습니다. 광고성 서비스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구독형은 저희가 매일 돈 내고 쓰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광고성 같은 경우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는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무료 서비스가 뭐냐면은 노래 몇 곡을 들으면은 광고를 들어야 되는 네,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무료 스트리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료로 이제 사용하는 인원이 더 많다. 46%나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강세로 인해서 다운로드나 디지털 세일즈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렇죠. 다운로드 디지털 세일즈 같은 경우는 21세기 초반, 그러니까 2000년대 아이튠즈 서비스가 생기면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 그때부터 이제 MP3 다운로드 디지털 세일즈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스트리밍이 등장하면서 그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음반 시장 이제 세일즈를 보면은 19.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리밍의 증가세에 힘입은 공이 크다. 네. 그리고 다운로드나 디지털 세일즈 같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디지털 세일즈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피지컬 시장이 감소를 했잖아요. 4.7%를 감소했는데 네, LP가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사실 LP가 CD 소비량을 추월한 지 꽤 됐어요. 미국 내에서는 이미 LP 소비량이 CD 소비량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피지컬 시장이라고 하죠. 네네. CD나 LP 같은 걸. 그래서 네. 4.7%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CD 소비량은 당연히 감소했고 LP 소비량은 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팬층이 생겨나면서 가수들이 LP 버전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작년에 가장 미국 내에서 많이 팔린 LP를 보니까 해리 스타일스의 Fine Line, 이 앨범이 미국에서 LP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고 하네요. LP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같은 시대에 불편한 LP를 사서 듣느냐. 사실 이게 듣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장, 그리고 맞아요. 새로운 음악 화폐, 가치,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통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한정판에 약간 그렇죠. 네. 목매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런 거 트렌드에 한번 힘입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한국에서는 뉴트로 붐을 타면서 또 LP 시장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LP를 사는 사람은 골동품 수집가인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말부터 굉장히 그것이 뉴트로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핫해지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CD 같은 경우는 11.9%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닐이 LP를 뜻하는 또 뜻이죠. 이 바이닐이 23.5%로 2019년에 비교하면은 6.1%였는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음악 소비가 변화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음악 산업이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또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의 그 공연이나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마이너스 10.1%나 감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산업이 성장한 것이지 음반 산업 전반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한국은 지금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 지난해 대비 44.6% 음악 시장 성장을 일궈냈는데요.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음원 시장이 됐어요. 전 사실 이 6번째도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6번째? 와,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수치인데. 아니 인구가 이렇게나 차이 나는데 우리가 6번째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싶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톱10 뮤직 마켓 2020 이거를 살펴보면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3위가 영국,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그리고 6등이 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죠. 맞아요. 사실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음원을 소비하는 나라라고 약간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글로벌 톱10 세일즈 차트, 글로벌 톱10 앨범, 기타 등등 이 보고서가 다양하게 소비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에요. 그렇죠. BTS가 확 눈에 띄죠. 글로벌 톱10 디지털 싱글 차트 2020에서 BTS의 노래가 10위 다이너마이트 네. 이렇게 올라 있고요. 근데 싱글에서만 이렇게 10위지 나머지는 거의 다 정상이죠. 글로벌 톱10 앨범 All Format 차트는 BTS가 1등이고 그다음에 앨범 세일즈 차트는 1등도 BTS, 2등도 BTS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일즈가 요즘은 몇 장이라고 안 나오고 유닛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유닛이 뭐냐면 스트리밍, 유튜브 조회수 뭐 그다음에 음반 판매, 디지털 다운로드, 디지털 세일즈 이런 걸 다 합쳐서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위가 BTS의 Map of the Soul 7 이 앨범이 480만 유닛, 2위는 BTS의 B 이 앨범이 269만 유닛 이러면서 1, 2등을 사이좋게 나눠 가진 거죠. 8번에도 있어요 BTS가. 8번은 Map of the Soul 7 The Journey가 117만 유닛. 와 근데 5등에 블랙핑크도 있는데? 네, 5등에 블랙핑크도 있습니다. 와 151만 유닛.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그냥 방탄이 다 먹었다고 볼 수 있는 게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아시아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는 맞아요. 거죠. 1, 2위가 방탄소년단이고 3등이 요네스켄시라는 일본 아티스트인데 스트레이쉽 이 앨범이 254만 유닛이 팔리면서 3위를 기록했고요. 이제 4위가 테일러 스위프트고 9위에도 있네요. 9위에는 아라시의 This is 아라시가 101만 유닛, 그리고 킹누라는 일본 밴드가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에서 영미권 아티스트는 3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2020년 음반 동향을 살펴보면 9.5%가 성장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수치가 일본에서 음악 산업 시장이 조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아하. 사실 며칠 전에 빌보드에서 일본 내 음악 산업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일본은 피지컬 판매가 굉장히 주력인 그쵸.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CD를 사는 사람들이 많고 LP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레코드점들이 문을 닫고 그쵸. 손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미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일본 스포티파이 그리고 아마존 재팬, 일본에서는 아마존 재팬 스트리밍이 엄청나게 강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음악 산업도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네. 오히려 일본 음악들이 그래서 글로벌 차트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다. 물론 우리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빌보드가 이런 흐름을 따라서 글로벌 차트라는 걸 작년에 신설했죠. 네네. 네, 주력 차트, 핫백 차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내 인기를 그죠. 측정하는 차트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글로벌 차트를 만들자 해서 글로벌 차트를 만들었는데 BTS의 다이너마이트만 계속 올라오다가 그 중에 한 번 1위를 뺏긴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블랙핑크, 그리고 최근에는 로제의 온더그라운드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본 귀멸의 칼날 OST 네. 그 노래도 지금 올라왔어요. 차트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굉장히 좀 신기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악 산업이 성장을 했는데 스트리밍도 증가했지만 네. 아무래도 CD 소비량의 증가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한국은 CD 소비량이 늘었어요. 왜지?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밀리언셀러라는 게 쉽게 나오는 기록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데 작년만 하면 BTS가 이미 100만 장 밀리언셀러 앨범이 있고 백현도 100만 장 밀리언셀러 맞아요. 앨범, 미니 앨범 딜라이트가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시대에 음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좀 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일까요? 그냥 제가 예측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 앨범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아이돌 앨범을 사면 뭐가 와요? 포토카드가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오지? 보통은 코로나 아닐 때는 팬사인회 이제 응모권? 그렇죠.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들 각자의 팬덤이 생기면서 그룹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팬도 늘어났고 팬들이 앨범을 사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밀리언셀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과거에 보면은 사실 앨범 판매량이 늘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스트리밍 서비스 차트가 있었잖아요. 아 그쵸. 샷백 차트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차트에서 이제 숨밍이라고 하나요? 아, 숨 쉬듯이 스트리밍.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룹 내가 응원하는 그룹이 음반이 나오면 순위에 올려주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 안 스트리밍 되니까. 사이트들에서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앨범을 많이 사자. 실제로 최근에 많이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몇백만 장 판매했다, 몇백만 장 넘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NCT가 작년에 NCT라는 SM의 보이 그룹이 알죠, 있죠. 알죠. 이 그룹이 다양한 그 이제 서브 그룹들이 있어요. NCT 알아요. 127도 있고 NCT U도 있고 웨이브도 NCT의 일종이고. 네. NCT가 작년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이거를 두 파트로 나눠서 냈죠. 파트 1, 파트 2. 네. 파트 1이 140만 장, 파트 2가 120만 장. 그리고 NCT 127이라는 팀이 있죠. 이 네. 팀이 또 앨범 나왔죠. 이 앨범이 140만 장. 진짜 500만 장이네. 네, 거기다가 NCT Dream, NCT Dream이라는 맞아, Dream 그룹도 있어요. 있는데 이 네. 그룹도 60만 장을 넘게 팔았다. 장난 아니다. 네, 웨이브이도 28만 장. 웨이브이는 신기한 게 이 팀이 중국 그룹이죠. 네, 한국에서 활동 안 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죠.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음. 팀이고 실제로 노래도 다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한국에서 네. 신기하다. 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BTS의 Map of the Soul 7은 한국에서 상반기에만 426만 장이 팔려 나갔고요. 그리고 2위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보이 그룹인데 이 미니 7집 이 네. 앨범이 120만 장 상반기. 차가 많이 나긴 한다. 네, 많이 나기는 많이 나네요. 그래서 2020년 K-팝 음반 시장은 완전히 풍년이었다. 그쵸. 네. 대단한 기록이죠. 대단한 그러네요. 기록이기는 한데 이게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돌 음반에 맞아요. 많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앨범 소비가 늘어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약간 의문을 의문이긴 가질 하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음반 산업 자체가 성장을 했고 그렇죠. 한국도 이제 국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무려 6위. 네, 6위. 언젠가는 이제 위에 올라 있는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K-팝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블랙핑크, BTS 다양한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파이가 커진 느낌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0년 국제음반산업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뮤직 리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스님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진짜 많이 컸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생각보다 리포트에 써진 영어의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네, 술술 맞습니다.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2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딱딱한 문서가 아니고 맞아요. 그 온라인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진 자료도 많고 사진 대빵 크게 들어가 있는 네,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픽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단순히 지표만 나열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K-팝 아티스트들과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산업계 맞습니다. 사람들과의 인터뷰도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2020년에는 이런 음악들이 유행을 했구나.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전개가 해야겠구나.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두아리파도 있고 트래비스 스캇도 있고 이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음밥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